자, 지난 시간에는 누수의 종류 중에서 수도배관 누수, 방수불량, 하수도배관, 그리고 빗물 결로 고용비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수도배관 중에서는 이렇게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대부분 접할 수 있는 배관들 위주로 나열을 해놨고요. 그리고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.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요 메모한 것 중에서 동간을 빼먹어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좀 있었어요. 여하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메타포를 하고 PPC 배관까지를 했고, 오늘 시간에는 이 동간하고 에어컨 두 가지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이제 동간인데 동간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누수가 많이 발생하느냐, 제 개인적인 소견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, 누수 탐지사분들 입장에 따라서, 견해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어요. 근데 제 생각에는 동간일 경우에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, 용접 부분하고 전부식이 비슷한데, 저는 전부식이 많은 것 같아요. 전부식. 좋은 거, 안 좋은 거,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게요. 좀 좋은 거 썼을 때는 한 30년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30년. 30 이상 돼야 전부식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, 좀 자재가 안 좋은 거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도 안 됐는데 전부식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전부식은 이제 배관이 노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용접 부분. 이 용접 부분에서도 이 전부식 못지않게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. 뭐 기술적으로는 뭐 용접이 잘못됐다, 아니면 또 그 또한 배관 자재가 좀 안 좋은 걸 써서 발생이 됐다, 뭐 이 의견들이 분분하긴 한데, 여하튼 뭐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니까 이 용접 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된다, 이런 정도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이제 역시나 부속이죠. 부속. 이 부속에서도 종종 누수가 많이 발생이 돼요. 그래서 이 동간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전부식, 용접 부분, 부속, 이런 정도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 자재, 에어컨 또는 PB라고도 얘기를 하죠. PB. 우리가 보수를 할 때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탐지사들이 에어컨을 활용해서 많이 보수 작업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신축 현장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자재가 이 에어컨 자재입니다. 그런데 이 에어컨 자재가 시공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부속을 사용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누수 탐지를 진행하다 보면 시공 하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, 그게 한 두 번째 정도 될 것 같은데, 첫 번째로 누수 많은 게 이제 결속선, 엘보 미사용,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. 무슨 얘기냐면, 이거 좀 당겨줘 보세요. 이렇게 벽에 여기 바닥이죠. 바닥. 여기 이제 수전이 달려 있겠죠. 그러면 배관을 뭐 옆에서 오든 앞에서 오든 배관이 와가지고 여기 벽을 타고 올라가서 여기 수전 체결을 하는데, 요 꺾어지는 부분 여기다가 엘보라는 부속을 써줘야 돼. 엘보라는 부속을 써서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되는데,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엘보를 사용하지 않고 배관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쉬게끔 시공을 한 현장들이 꽤 있어요. 쉬게끔. 그러면 여기 이 쉬는 부분 여기가 배관이 스트레스를 받아요. 배관이
스트레스. 그래서 요 휜 부분 쪽에서 많이 터집니다. 많이 터져요. 이거 시공하시는 분들 지금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렇게 시공들을 많이 했어요. 자,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실물을 갖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휘는 부분에다가 엘보를 이렇게 써서 요렇게 해야 배관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. 요 배관이. 그런데 이 엘보를 사용하지를 않고 이 배관을 이렇게 혀서 시공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혀서.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겠죠.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당장은 터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잘 터져요. 특히나 온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터지더라고요. 이 뒤에 부분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.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시공하게 되면 배관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서 터진다. 그래서 이렇게 시공을 하면 안 된다. 반드시 엘보를 써줘야 된다. 엘보를 이런 식으로 써서 시공을 하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없으니까 터지지 않겠죠. 이거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아마 예전에 이 배관이 초창기 나왔을 때 검증이 되지 않은 시절에 일의 편리함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시공을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.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터지고, 첫 번째 많이 터지는 부분이 결속선 부분이에요. 결속선 부분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데, 이거를 배관을 이렇게 해서 올렸단 말이죠. 또는 엘보를 써서 올렸죠. 그러면은 시공할 때 당시에 이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결속선이라는 걸 여기다 묶어요. 이렇게 결속선이라는 거를 묶는단 말이에요. 이렇게 중간중간. 근데 결속선은 철로 돼 있죠. 철사. 근데 철은 시간이 지나면서 습을 먹으면 녹이 슬어요. 녹이 슬면서 이 배관을 파먹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먹은 데서 누수가 발생이 되는 거죠. 이거를 시공하실 때 보온재를 싸서 결속선을 묶어버리게 되면 상황이 달라요. 이거는 괜찮아요. 근데 이 배관에다가 이 보온재도 없는 상태에다가 그냥 결속선을 묶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100% 하자입니다. 하자. 언제 터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, 시간이 지나서 배관을 파먹기 시작하면 반드시 누수가 발생이 된다. 그래서 결속선을 사용하려면 이런 보온재를 갖다가 이용해서 가에다가 밖에 부분에다가 결속선을 묶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이 결속선 부분이고, 두 번째가 엘보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은 부분, 이런 데서 누수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 점.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것도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, 부속. 어떤 자재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에이콘 PB 부속 같은 경우에도 부속 부분에서 많이 누수가 발생이 돼요. 이 부속에서 왜 누수가 발생이 되느냐? 저도 한 번 정도 경험이 있습니다. 경험이 무슨 얘기냐면 이 부속이 공장에서 나올 때 제대로 된 제품 같으면, 제대로 된 제품을 갖다가 제대로 시공을 하게 되면, 이게 완전히 다 껴져야 돼요. 이렇게 따닥 해야 되죠. 이렇게 1cm 가량이 들어가야 돼요. 근데 이게 1cm 가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덜 껴진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누수가 발생이 됩니다. 그리고 또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, 이게 부속이 정상적인 제품 같으면 그런 빈도수가 낮겠지만, 거의 없겠지만, 공장에서 출고될 때 당시부터 이게 결함이 있는 부속이 출고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런 거는 시공하게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부속이 풀림 증상이 나타나요. 부속이 제대로 시공됐을 때는 이게 딱 물려 있는데, 이렇게 물려 있는데 여기에 부속이 풀려 있어요. 시간이 지나게 되면 풀려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 누수가 또 발생이 되는 경우예요. 그래서
A건 배관 같은 경우에는 결속선에서 발생하는 누수가 가장 많고, 두 번째로는 엘보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서 발생되는 누수가 두 번째로 많은 것 같고, 세 번째로는 이 부속에서 발생되는 게 많다. 이 말씀 드리고, 이제 간혹 가다가 시공시에 배관이 찍혔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면 당장은 누수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먼 훗날 시간이 지나면, 그것도 뭐 5년 10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것들이 있더라. 그런 정도로 간추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동관하고 에이컨하고 두 가지 배관에서 어떨 때 누수가 발생되는지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는 뭐 엑셀 주름관, 백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